반갑습니다. 오늘은 5단원 원의 넓이 6번째 시간입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볼 거고요. 교과서는 100에서 101쪽이고 수학 익힘은 70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는 것까지 했는데 오늘은 원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과정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00쪽을 보면 원과 그 원을 잘라서 나란히 붙인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물 5에 있는 여러분 교과서 뒤에 넘겨보면 준비물 5에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있는 원 스티커를 떼어서 옆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부록의 6쪽이 되겠죠. 6쪽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교과서 100쪽처럼 한번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붙이고 나서 영상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붙인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붙인 걸 보니까 위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붙이고 놓고 보니까 빨간색 위에 볼록볼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란색도 아래로 볼록볼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면 평행사변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평행사변형이랑 지금 비슷하게 여기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대략 한 60도 정도 되어 있나요? 여기가 한 60도 어림 잡아서. 자, 16등분 보니까 60도보다 조금 더 여기가 올라갔어요. 한 70도 되려나? 요 정도 되고요. 이 볼록볼록한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많이 줄어들고요. 대신 요 간격이 되게 촘촘해졌고요. 이 32등분 보겠습니다. 32등분은 여기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워졌어요. 그래도 한 86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 볼록볼록한 모양도 거의 직선처럼 보이고 있어요. 볼록볼록 보이긴 하지만 64등분은 진짜로 위에가 직선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90도인 것 같고요. 자,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인 것 같았는데 64등분을 해보니까 어떤 도형에 가까울까요? 직사각형에 가깝겠죠. 자, 그러면 64등분 말고 128등분을 하면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직사각형에 가까워지겠고 256등분을 해도 조금 더 가까워지겠고 어떤 도형에 가까워질까 100쪽의 아래 질문이 되어 있었는데 직사각형의 모양에 가까워지겠죠. 제일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16등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고 32등분 하니까 이런 모양 64등분 하니까 직사각형에 거의 가까운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원을 한없이 자르면 직사각형 모양이 가까워진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배운 공책에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 붙이면 직사각형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101쪽에 있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 붙이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배웠으니까. 이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8등분, 16등분 했던 거 그림을 살짝 보면 자, 원의 원주, 원의 둘레를 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아래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였더니 위에가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표시가 됐었던 게 기억이 나죠. 자, 그러면 이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일 거예요. 여기.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직사각형의 가로는, 요 가로는 원의 무엇과 같을까요? 라고 물어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뭘까요? 원주의 절반이겠죠. 파란색, 여기도 여기 아래 붙을 거니까 원주의 절반. 자,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겠고요. 그러면 여기 세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조각을 하나를 볼게요. 이 조각. 이 조각을 하나를 보면 이게 점점 많이 쪼개지면 이게 거의 이렇게 일자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의 모양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선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었죠. 원의 반지름. 그래서 세로는 원의 반지름. 교과서에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원주의 절반 반지름이라고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이 직사각형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원의 넓이는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라고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사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가로의 길이가 아까 원주의 절반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세로의 길이는 반지름이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 도형의 이름이 뭐였어요? 직사각형이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 가로였고 반지름이 세로여서 이 식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전 시간에 원주가 이제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원주 구하는 식은 원주를 지름에다 곱해주면 됐어요. 자, 원주는 원주율,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해주면 원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이제 쪼개볼게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걸 쪼개봤더니 원주율 곱하기 지름. 지금 이거랑 같은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반지름, 반지름. 똑같이 내려오는데 이 원주를 풀어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다른 말로 반지름이 되겠죠. 자, 반지름이 될 거고요.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반지름. 이건 이미 썼어. 지워버려. 그리고 여기 있는 원주율도 있고 반지름도 있는데 자, 반지름이 한 번 여기서 나왔고 반지름이 한 번 더 나왔네요. 그럼 이거 여기다 적어줍시다. 반지름. 남은 거 뭐 있어요? 원주율 있네. 원주율 여기다 적어주면 자, 최종식이 나왔어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원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반지름만 알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이상하게 써진다. 반지름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주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원주율은 뭐 3.14
2로 9, 2, 점점점점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반지름만 알면 원주율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위에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원주율 곱하기 지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요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만 알아두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구했지?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떠올릴 땐 이 직사각형도 꼭 떠올리세요. 여기 부분이 뭐였더라? 또 여기 부분은 또 무엇이었을까? 라고 항상 떠올려 보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런 식도 몰라도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전거 표시판에 넓이를 구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원주율을 3으로 하라 그랬네요. 원주율을 3으로 해라 라고 주어졌고요. 근데 우리가 원의 모양을 갖춘 두 개의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원의 넓이 아까 뭐만 알면 된다 그랬죠? 반지름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요. 그러면 반지름을 여기서 이제 구해 볼게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있는데 요것의 이름은 지름이에요. 지름이 60이에요. 지름이 60.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반지름이야. 요것의 절반 30이 되겠죠. 30 곱하기 30 곱하기 원주율 3이죠. 요거 암산해 봅시다. 30 곱하기 30은 900. 900에다가 3 곱하면 2700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있어요. 이 선분은 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지름. 근데 지름이 80이니까 반지름은 40이에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40 곱하기 40은 1600이죠. 1600에서 3을 곱해주니까 48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800 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식, 원의 넓이는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기도 하고 원주율 곱하기 지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기도 하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요거는 진짜로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볼 때도 이것과 관련된 거 꼭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직사각형과 연결해서 제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